한반도와 아베가 간 악연의 시작은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조부는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로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었다. 또한 1894년 경복궁을 무단 습격해 고종 황제를 위협한 오시마 요시마사는 아베의 고조부이다. 오시마 소장은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1894년 경복궁을 무단 습격해 고종을 유린했다. 특히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북만주 아헐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일본군에 체포되어 다음해 1910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만주 권역을 총괄한 관동군 총독이기도 했다. 요시마는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과 대동아 공영론을 주장한 에도 막부 후기 조슈본의 사상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이기도 하다. 요시다 쇼인은 조슈본 출신으로 조슈본은 지금의 야마구치현 일대이다. 쇼인의 제자들은 조선과 동아시아 권역 침탈과 이를 위한 무력 자행의 주축이 된다. 조선 침략과 식민지화, 한일합방의 주역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 육군의 아버지로 이토 히로부미와 조슈본에서 동문수학을 하던 막역한 사이이다.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과 낭인들을 동원해 명성황후를 시해한 미우라 고로. 일제가 강제적으로 조선의 통치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한일 병탄 조약 당시 총리였던 가츠라 타로. 청일전쟁 시작 전날 경복궁을 급습해 고종을 겁박했던 아베 신조의 고조부 오시마 요시마사. 한일합방 후 초대 조선 총독이 되어 헌병, 경찰 통치로 무단 식민 정책을 실시했던 데라오치 마사타케. 전쟁, 침탈, 약탈의 주역들 다수가 요시다 쇼인의 제자이자 조슈본, 야마구치의 피조물들이었다.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의 보수 세력은 크게 두 갈래로 분화된다. 처음은 요시다 시게루 계열로 평화헌법을 받아들이며 일본의 경제 성장에 집중했다. 요시다 시게루는 아베 신조 총리 직전 총리였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외조부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미국의 주도하에 일본 현행헌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헌법 구조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권리는 갖지만 행사할 수는 없다. 요시다 시게루 계열의 온건 보수 집단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인정하며 과거사로부터도 자유로운 편이었다. 두 번째 그룹은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총리 계열이다. 쇼와의 요괴, 불사조 기시노부스케는 A급 전범이었으나 사면된 후 자민당 창당의 주역이 되었다. 정한론의 근거지였던 야마구치현 출신으로 일본 제국의 부활과 아시아에서의 패권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배경을 연유로 아베에게는 한반도와 개헌이 뼛속 깊숙이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1993년 아베는 부친 아베 신타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처음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뒤 의미심장한 국회 등원 소감을 밝혔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 의원이 되었다. 한시라도 빨리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 아닌 일본의 자주헌법을 개정하고 싶다. 아베는 한반도를 자신의 정치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베의 부친 아베 신타로의 파벌이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2001년 총리가 되면서 아베를 관방부장관에 기용했다. 2002년 평양에서 고이즈미 김정일 간 북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을 때 아베는 고이즈미와 함께 방북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주요 의제로 강조해 대북 강경책을 주도했다. 이로 인해 아베는 납치의 아베라는 별칭으로 일본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자민당 간사장에 발탁된다. 그런 뒤 2006년 아베는 52세의 나이로 일본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된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1년 남짓 후 총리에서 물러나게 되나 2012년 12월 총선에 승리하며 5년 3개월 만에 다시 총리가 된다. 2014년 7월 아베 정부는 헌법 개정 이슈를 토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하고 강한 일본을 주창하기 시작한다. 아베는 2017년 10월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 총리직을 연임했고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경선에서 다시 승리해 3선 연임에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조슈본의 사무라이 정신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리고 욕망의 가면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